안녕하세요.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아주 궁금해하는 중증 기무력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중증 기무력증,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기라는 거는 기육을 말하는 겁니다. 기육.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 다 망가진 거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래에 그려보면은 위증이다. 위증, 비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증이라는 말은 이 비증이라는 거는 그 관절염 이런 때 말하는 거고, 이 위증이라는 거는 근육이 이렇게 그 약해져 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보행하기도 힘들고, 그 오늘날의 뭐 루게릭 디지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근육 이렇게 말라져 가지고 원인 모르게 그런 병들입니다. 이게 다 말하자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제 서양의학 쪽으로 양방의학 쪽으로 얘기하면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원인 모르게 그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그런 병이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변증이 있지만은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오늘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면은요, 제가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아주 원인 모르게 힘든 환자분들이 가끔 오세요. 그런 분들의 이렇게 맥을 보면은 참 맥이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어떤 그 정상 범위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장기를 혹사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크게는 육체적으로 그 어떤 몸에 과도한 어떤 그 노동, 과도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너무 심한 그러한 일을 반복했을 때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음식이 좋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은 세게 하는데 음식은 부실하게 먹는데 그걸 한쪽으로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건데요. 음식도 잘 들고 하는데 대부분 그 화를 많이 이렇게 참지 못해서 그 화가 우리 몸에 장기에 어떤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변증을 해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그 우울증은 이게 간열을 간에 열을 생기게 해주죠. 그러다 보면은 이 열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은 열작 진액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의 음액을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음과 양의 편차가 생기는데 우선 음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음어증으로 되는 거예요. 음이. 그러면서 이 음이 이제 더 오래되면은 또 양도 이렇게 안 좋게 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뇌경에 그려보면은 음이 허와서 오랜 기간 되면 음송긍양, 음의 기능이 약해진 것이 양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증상적으로
막 추워해요. 추웠다가 또 더운 게 진짜로 실열이 있어서 막 더운 게 아니라 추웠다 더웠다 오한 번열 이런 증상도 생기고 아주 심각하게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속된 표현을 얘기를 하면은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와야 돼요. 자비지심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악의가 없고 화를 덜 내는 사람은 얼굴에 아름다운 빛이 있습니다. 자비스럽고 눈빛이 아름답고 뭔지 모르게 좋은 느낌으로 있어요. 그런데 화를 자주 내고 막 그 남자고 여자고 별일 아닌데 아주 화를 잘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도 엄청난 그 마음의 상처를 주지만은 본인 자신도 이러한 많은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현상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음양이 밸런스가 다 깨져가지고 결국은 이런 중증기 무력에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 제공, 또 암의 원인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 많이들 두려워하죠. 그런데 암 걸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음식의 불균형, 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강의하기 전에 또 체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 사람은 이제 네 가지 체질로 있다 하고 이런 것이 동무 이재마라는 선생이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1836년에 태어나 가지고 19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4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여러 이런 환자를 다룰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 감기 걸렸는데 이 약을 썼는데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항계지탕, 또 뭐 형방패동산, 뭐 마행석감탕 이런 약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A라는 사람은 듣고 B라는 사람은 적게 들고 CD는 아주 반응이 안 좋게 나타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약을 들고 나서 너무 안 좋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많이 합니다. 한약 먹고 안 좋게 됐다. 한약이 나쁜 거다. 참 정말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의사가 제가 알기로는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한의사라고 다 뭐 잘 지으면 좋겠지만은 그 천차만별이죠. 그 공부한 정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대학교도 뭐 좋은 대학이 있고 나쁜 대학이 있고, 또 석학들만 가는 뭐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대학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보통 머리가 좋지 않고는 거의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다들 중간에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약이 나쁘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한약을 그 한의사 선생님이 잘 지어주려고 했는데 뭔가 내 몸에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무 이재마라는 그 옛날 선생님께서 왜 안 맞는가? 왜 감기약 썼는데 이 사람 잘 맞아가지고 선생님 명의세요. 이렇게 칭찬을 하더니만, CD라는 사람한테 썼더니만, 선생님 이거 먹고 죽을 뻔했어요. 무슨 약을 이렇게 씁니까? 이때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분도 한의사고 이런 훌륭한 책을 쓰셨던 분이지만 아마 좌절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의뿐만 아니라 양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양약을 잘 쓰고 이렇게 환자들한테 써줬는데, 선생님 너무 명의세요? 이런 말을 듣다가 약을 잘못 똑같은 약을 잘 쓰려고 해줬는데 아주 혼쭐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방에서도
에리스로마이신이라든지 이런 약은 위장이 약한 사람한테 잘못 쓰면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머전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 에리스로마이신 또 뭐 아스피린 이런 계통은 위 점막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도가 높아서 그렇죠. 또 뭐 그 외에 감기 걸렸는데 코디엔 약을 잘못 썼을 때 심장에 부정맥이 나타나고 숨이 막 멈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서 오신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 그때마다 제가 물어보면은 이런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방에서도 그렇게 A라는 B, C 한 10사람 잘 쓰다가도 두세 사람은 극도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죠. 한약을 100사람 썼을 때 100사람을 다 잘 맞게 썼다 하면은 그거는 아주 고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의 그 체질과 그거를 정확하게 쓴다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이 좋은 줄 알고 인삼 먹고 나는 손발도 따뜻해지고요. 소화도 잘 되고 너무너무 기운이 납니다. 참 그걸 믿고 있는 다른 분이 듣고 있다가 그걸 먹었는데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삼은 정말 좋은 약인데 몸에 열이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로 급도로 열증인 사람한테 인삼이나 홍삼을 쓰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이머전시가 아니라 큰 위험을 자초하죠. 근데 한의사들은 그걸 아니까 그걸 안 쓰는데 일반 그 건강식품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저 약팔 욕심으로 이거를 먹으니까 딴 사람 10사람이 다 좋았으니까 선생님도 드셔보세요 하고 좋은 뜻으로 권했지만은 결과는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무 이재마란 선생도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에서 사상이라는 체질을 얘기했어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이라는 이 폐대 간소다. 폐 기능은 좋은데 간 기능이 약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폐가 위쪽에 있어서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성질을 잘 내요. 머리는 좋다고들 그러지만은 아주 성질을 잘 내고 나보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정말 피곤하죠. 요런 분들이 좀 태양인이고 태음인은 뭐 씨름 선수 같이 체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 간 대표서 간의 기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하는 기능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격들이 아주 느긋하고 추진력이 강하고 그런 데 반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좀 더 나쁘게 하면 은큼하죠. 성욕도 강하고 은큼해요. 그리고 뭘 돈에 대해서 탐욕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종교관으로 하면은 내 것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그런 종교를 믿으면 좋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 이 인간 세계가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과해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양이는 비대신소라. 소화는 잘 돼요. 그런데 하체가 부실해.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힘쓸 것 같지만 하체가 부실해서 하체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그쪽이 전립선, 여자는 자궁 이쪽이 약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이 비장이 강하다 보니까 비장도 열을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모습이 이렇게 약간 앞니가 튀어나오고 눈매가 조금 말하자면 그 얼굴이 이렇게 형상을 쳤을 때 눈이 약간 이렇게 올라간 듯한 그런 그런 모습을 하는 경우들이 한 몇 프로라고 정확히 할 수 없지만 60, 70% 이상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성격이 팩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리 먼저 해요. 절대 남을 듣지 않으려고 과격적으로 그냥 그거를 남에게 인정시키려고 그러고 모든 일이 잘못되면은 당신이.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머리가 명석해요. 판단력이 빨라요. 결단력이 빨라요. 그리고 봉사정신이고 불의를 못 봐요. 그래서 나는 막 불의를 못 봐서 막 이겨야 된다. 이런 분들에 속하는 불의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정의감이 있는데 반해서 성격을 죽여야 돼요. 성격들이 강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음 소양인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강해요. 다른 민족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끼리도 얘기하면 아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너무 급해 열을 잘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시안 쪽으로 이런 뭐 월남, 태국 뭐 이런 쪽으로 남쪽 사람들은 조금 덜해요. 왜 그럴까요? 남쪽은 아무래도 기후적으로 그 남방의 기운이 뭐랄까 그 사람들의 체질을 조금 온화하게 만드는지 물론 그쪽에도 화 잘 낸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소음이는 이 신대 비서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형이 고와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참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 말도 함부로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지 남을 허투하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다소곳하고 그러냐고 그리고 내가 항상 나를 반성하죠. 그래서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뭘 잘못했구나. 그 마찬가지의 종교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도 똑같아요. 저는 뭐 스님들을 봐도 또 목사님들을 봐도 저는 그냥 한눈에 알아요. 그 딱 보면 목사까지 돼서 아주 그냥 종교관이 뚜렷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도 얼굴이 벌써 소양인이면은 성격 팍 냅니다. 그러니까 신도들 앞에서 그냥 그 뭐 이렇게 그 뭐 그냥 그딴 식으로 믿으면은 그 나을 필요 없어. 이러면은 신도들 가슴에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소음이는 사람들이 형상이 좀 온화해요. 곱고 그리고 아름다워요. 남에 대한 배려가 남이 막 말을 하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반성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가슴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뭐 교도 안 믿고 뭐 어떤 종교관에 별로 뚜렷하지도 않는데 아주 다소곳이 내가 앞으로 더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참 이 사회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그걸 하지만은 그 태음인적인 스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성격이 있죠. 그분들이 아주 그냥 종교에 입각했으니까 그나마 그냥 점잖게 하려고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간열이 우글우글 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신도들이 안 좋게 하면은 그냥 팍 뱉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은 뭐 하여튼 기런 사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에는 또 팔체질 그거는 이제 이 권도원 박사가 권도원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죠. 이제 사상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이제 금양 금음, 목양 목음, 수양 수음 뭐 이런 식으로 토양 토음 이런 식으로 이제 팔체질로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컨트로버셜해요. 어떤 분은 참 좋다, 어떤 분은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오행 체질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참 여러 가지 그게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우주에 돌아가는 그 기운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양체질, 음체질 이런 것이 많이 따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조금 그 체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면은 병 생긴다는 거예요. 기허하함 이 중증이나 눈이 이렇게 꺼지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속이 나은 말소리가 작고 굉장히 그 힘이 없어 해요. 이런 분들은 보중 입당을 써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보중 입당에 뭐 이제 인삼이라든지 이것도 있지만은 또 시오 승마 산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오미자 뭐 산수유 이런 약을 썼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기음양어다. 기와 음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땀이 나고 낮에도 땀이 나고 밤에도 땀이 나는 대표적인 증상 구건이 이제 목이 마르죠.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육미지향탕이라 해서 이 그 우리 몸에 신의 음을 보여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육미에는 뭐 산약, 산수유 뭐 이런 것 있지만은 숙지, 택사, 복령, 목단피 이런 약을 가미해서 썼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증 기무력으로 막 팔도 못 쓰고 막 다리가 막 다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걷는 것도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막 팔도 이래 가지고 뭐 눈도 이렇게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가슴 아파요. 저도요. 그런데 저는요 어떠한 질병도 병을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병을 못 고치냐? 그게 아니죠. 병을 아주 증상을 병에 때문에 나타난 증상을 좋게 해요. 왜? 몸의 장기의 균형을 맞추면 우리 몸 스스로가 고치게끔 해요. 이거 시간이 걸리지만요. 결국은 이것이 제대로 된 그러한 거를 환자 스스로가 어마어마하게 긁습니다. 양방은 빠르게 증상을 개선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증상을 치료하고 양방 자체에서 음양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약이 없어요. 음을 기르냐면 양의사 선생님한테 미국에서 넘버원 뭐 하버드 대학교 노벨 프라이스 닥터한테 그 장기가 저 한의사가 근데 약하다고 그러던데요. 간에 열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무슨 소리? 당신 검사하니까 피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어. 뭐 엑스레이에서 아무 이상 없는데 그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방은 음양의 기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살이 넘으면은요, 30살이 넘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 단지 자기가 못 느낄 뿐이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60, 70인데 매일 운동 뭐 2시간 하고, 뭐 매일 좋은 음식 먹고, 올게닉 야채, 채소 먹고, 현미 먹는데, 난 까딱없고, 뭐 80, 90, 100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금방 내년에 돌아가시고, 2년 만에 돌아가는 분들이 제가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그것도 멀쩡하게, 올해 예를 들면 재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전부 정상인데 갑자기 1년, 2년 후에 암 말기다. 이래 걸린 거예요. 운동도 매니 하고 이랬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운동도 잘못한 거예요. 음식도 잘못 먹은 거예요. 그저 야채, 채소만 먹으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정말 안 좋죠. 왜냐? 소음인 체질한테 야채 계속 먹으면요 독약이에요. 그냥 쓰러집니다. 소양인 체질한테 야채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뭐 현미식만 계속 하면은요 별로 좋지가 못해요. 소양인은 오히려 보리계통이 더 좋습니다. 오트밀이라든지 수수, 조, 뭐 그런 게 계통이지만 현미는 나쁘진 않은데 현미 자체도 비장에는 열을 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 뭐 오늘날 참 희한하게 그냥 현미 먹으면 최고고 야채 먹어야 된다고. No. 야채 잘못 먹으면 더 힘들어지고 인삼, 녹용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명철하게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정말 한의사라도 한의사가 책을 수천 권을 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공부 안 한 사람들 많죠. 그러면은 제대로 환자한테 환자가 무슨 증상이 있는지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환자한테 좋은 영향이 안 가는데 그 한약 먹고 나서 안 좋으면은 꼭 그냥 한약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 다음에 비신양어다. 비와 신의 양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외한방냉, 겉으로 춥고 손발이 차고 변당, 변이 무르고 탄인, 곤난, 이 양의 그 습이 차가지고 몸에 이 성질이 차면은요 이게 잘 내려가지가 않죠. 이런 분들한테는 우기음이라는 약을 쓰고 우기음이라는 약에는 이 뭐랄까 이 따뜻한 성질의 기운이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의 약한 양을 보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증 기무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할머님은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80이 넘으셨는데 이 위가 아프셔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더니 어떻게 아프셨나요? 막 가슴이 진동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대고 변기를 대고 그냥 토하고 난리를 쳤어요. 네.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그 지금 여기 들어오실 때도 뭐 다 죽어간다고 그러셨는데 힘이 없어서 네, 뭐 힘도 없고 위도 아프고. 시방은 기분 좋아요. 네, 그 침 맞자마자 지금 한 20분 됐는데 그렇게 아프고 뭐 이머전시 가야 될 정도로 아프셨다는데 지금 어떠셨어요? 그럼요. 이모전시 가도록 그렇게 아프고 난리가 났는데 시방은 깨끗해요. 예, 침 맞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죠. 네. 가서 간증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까 기적 같다고 그러시고 믿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침 맞은 소감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침을 맞고 나니까요. 참 처음엔 설마 그랬어요. 그러는데 침을 맞고 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배가 깨끗해지고 참 몸이 가벼워져서 지적이에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막 이머전시 갈 정도로 다 막 혼났어요. 이모전시가 말도 거기도 못 가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영감님이 이모전시 가자 그런 걸 나는 이모전시 안 간다고 나 싫다고 네. 그냥 그랬어요. 제가. 네,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침 맞자마자 한 20분 정도 만에 이렇게 깨끗이 좋아지니까 저도 보기 좋고요. 계속 몸 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아프셔가지고 오셨는데 팔이 안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얼마 동안 안 올라가셨나요?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별의별 치료를 다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침 맞으신 지 한 2번 됐고 약을 같이 복용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많이 좋아졌는데요. 오늘은 그냥 팔이 그냥 쑥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 번도 3년 동안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그냥 한 번에 쑥 올라가니까 그냥 신기하고 너무 그냥 기적 같아요. 네,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맨날 옷 입을 때 한쪽은 못 올려서 한쪽으로만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 네. 이제 너무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그럼 계속 치료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여기 오셨을 때 목이 아프셨는데 어떻게 아프셨나요? 목이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부어서 아파서 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병원 기록을 보니까 울트라사운드에서 그 사이즈가 2.2cm, 예, 또 하나는 4.6c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종양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약을 지금 한 달 정도 들었어요. 들고 나서 오셨는데 그 종양이 어떻게 됐어요? 예. 한 달치를 갖고 왔는데 한 일주일 먹고 그 종양이 이제 아파서 원래는 아파서 저녁을 밤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3일 후에는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종양에 부은 것은 한 2주일 후에 없어졌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한 달이 넘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목 주에 부은 것도 다 완연히 괜찮은데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제 식사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고 이제 아파서 이전에는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잠을 잘 수 있고 네. 지금은 이 갑상선에 부은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주 부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주 좋아졌는데 그러면 계속 좀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